물가와 금리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간 생산자 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긴 사이클의 생산자 물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재작년 기점으로 긴축 통화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물가가 좀 안정된 흐름을 보였었고요. 하지만 소폭 하락하면서 물가가 안정되나 싶었는데 되려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저희가 어제는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음.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 또 저희가 다음 주 6월에 금리 결정 날이 있잖아요. 네. 점도표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97%나 다다르고 있죠. 이 정도면 그냥 금리 동결이 확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제동을 걸 만한 요인이 많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연준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물가는 한쪽에서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저 사진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네. 이 사진이 제가 그 챗 GPT로 오. 이거 진짜 사진인 줄 알았죠? 네. 챗 GPT로 지금 파월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진을 제작해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작을 해줍니다. 오. 근데 너무 파월 의장을 젊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월 의장 젊었을 때 같아. 조금 지금 시점으로 해줘라고 했더니 이런 사진을 줬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연준은 한쪽에선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고용 지표도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어제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또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게 또 계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것도 대폭으로 좀 늘어주면서 계속해서 이게 또 유튜브니까 백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그쵸.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공식적인 점도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점도표는 연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다음에는 어느 정도 금리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올해 말에는 지금보다 50bp 내린 4%포인트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3%대까지 매우 천천히 내리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긴축은 우리가 끝났지만 완화는 서두르지 않겠다. 근데 이 점도표가 매번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매크로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의 변수에 따라서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게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예요. 음. 그래서 이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면은 자, 이거 채권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채권은 말 그대로 정부한테 내가 돈을 빌릴 때 발행되는 차용 증서입니다. 우리가 채권을 산다는 건 정부한테 내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나중에 이자를 받게 되는 형식이죠. 자, 그때 받는 이자가 바로 이 채권 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깝게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그 나라의 정책이 굉장히 흔들릴 때는 이 국채 금리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10년물인데 저희가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지나갔죠. 네. 새벽 2시에 30년물 국채가 또 입찰이 완료되면서 시장에서는 또 그게 또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붉은 색깔 동그라미 구간을 보시면 이게 4월 초입니다. 4.1% 아래였던 금리가 6월 초에는 4.6%까지 반등을 했고 이게 오른다라는 건 시장이 정부 정책에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미국 국채 금리가 그럼 오른다는 건 안 좋은 거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친구가 너무 궁금해하길래 네. 비유를 또 어떻게 해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출을 하는데 막 은행권 1금융권에 대출을 하지 않고 막 3금융권, 막 대부업체 이런데 굉장히 불안정한 곳에 만약에 대출을 하게 된다면 금리가 높지 않겠냐. 이렇게 장난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고 정책이 불안정할 때는 당연히 국채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매수세가 없기 그쵸. 때문에 국채 금리를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30년물 국채가 입찰이 완성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걸 또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